안녕하세요, 평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시티플라이 모히또입니다. 시티플라이는 더 좋은 사람이라는 회사의 브랜드이고 모히또는 대표 모델입니다. 더 좋은 사람은 2016년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과 제조를 시작하며 전기 스쿠터 판매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시티플라이 브랜드를 출시하며 보조금 지급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후 C40, C80 모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전기 오토바이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 기업이 대거 들어와 소위 먹튀를 하던 시기였지만 시티플라이는 기반을 다지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3년 모히또 모델을 들여오며 최대 주행거리 200km라는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23년, 24년 그리고 현재 25년식까지 모두 타보았는데요. 매년 품질과 완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25년식은 제가 보기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상품성을 보여줍니다.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모터는 5.6kW 사이드 모터를 적용했습니다. 전장 1900, 전폭 730, 전고 1150. 보기보다 전장이 짧은 편입니다. 무게는 배터리 및 보안 85kg, 배터리는 72V 55A, 최대 2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네요.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브레이크는 전후륜, 듀얼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모히또의 전면부는 베스파 스타일의 클래식 디자인입니다. 다만 베스파에 비해 선을 많이 사용한 근육질 형상으로 마치 서부시대 카우보이를 연상시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주간주행 등은 단단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선이 많은 디자인을 선호하고 클래식 바이크를 즐기는 저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네요. 전면부 타이어 120/7012, 브레이크는 1개의 디스크와 2개의 피스톤으로 작동합니다. 다리 부분이 뚫려있어 승하차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어 다리가 긴 분들도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24년식 대비 25년식 시트는 푹신함이 체감될 정도로 좋아졌고 두께도 드러나 약간 시트고가 높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뒷좌석 발판은 시트 아래에 숨겨져 있네요. 모터는 사이드 방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일 모터 대비 정비 편의성이 높고 체인 방식 대비 동력 손실이 적습니다. 모터 오일 투입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셀프로 교체하기도 편리합니다. 리어 디자인은 넓은 차체가 후미등과 방향 제시 등을 만나 클래식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정말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후면부 타이어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120/7012, 1개의 디스크와 2개의 피스톤으로 작동합니다. 시티플라이 모히또의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 전기 스쿠터 탑3 안에 항상 위치할 것 같습니다. 시동은 물리키 방식과 리모컨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컨의 번개 모양 버튼을 2번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자물쇠 버튼으로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키가 아닌 이상 리모컨 방식보다는 물리키 방식을 선호합니다. 리모컨은 시동을 켜고 끌 때마다 계속 꺼내야 하지만 물리키는 한 번만 꼽아 놓으면 되니까요. 사이드미러는 귀엽고 차체 색상과 잘 어울립니다. 다만 반사각이 좁아 시야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주할 때에는 정품 고급형 사각 사이드미러로 교체를 했었는데요. 시야 확보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채널을 통해 구입하신 구독자분들께 사이드미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 킥박스에는 상하향등, 방향제시등, 클락션 소리는 이렇습니다. 계기판에는 배터리 잔량, 주행모드, 총주행거리와 트립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계기판 하단 버튼을 누르면 언어와 열선 시트 등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해가 강하게 내리쬐을 때 계기판 식별이 잘 안되는 편입니다. 우측 킥박스에는 비상등, 주행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시속 50km, 스포츠 모드는 시속 9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각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비슷한 느낌입니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후진이 작동합니다. 시트 열기는 시동 반대쪽으로 키를 돌리면 가능합니다. 시트 안쪽에 배터리 2개까지 장착 가능하며 배터리 하나당 무게는 25kg입니다. 배터리 뒤쪽에도 짐을 보관할 공간이 있고 측면에는 가정용 충전기 플러그인 충전 홈이 있습니다. 배터리 앞쪽에는 열선 시트 온 오프 버튼이 있으며 겨울에도 따뜻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겨울에도 주행해보고 싶네요. 물리키움 아래에는 봉지거리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 커버를 열면 소지품 보관이 가능한 공간과 A타입 USB 포트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스탠드는 부드럽고 발걸림이 편리합니다. 메인 스탠드 역시 큰 힘 없이 조작 가능하며 버텨주는 힘도 안정적입니다. 25kg 배터리 2개가 장착돼도 생각보다 쉽게 세울 수 있어 놀랐습니다. 모히또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배터리죠. 제가 모히또로 전국 일주 중 고속주행 160km도 실제 기록했을 정도로 주행거리가 장점이지만 배터리 한 개당 25kg 무게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페달통과 자석판, 그리고 접이식 구루마로 배터리를 보관 및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페달통은 클수록 좋고 최대한 딱 맞는 자석판이면 더 좋고 구루마는 바퀴까지 접히는 제품을 권장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는 환경이시라면 지금 당장 헬스장 1일권 끊어서 한 손에 25kg 아령 하나씩 들고 천국의 계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하게 배터리를 들다가 떨어뜨리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테스트는 꼭 필요합니다. 인증받은 배터리는 보호 회로와 BMS가 함께 작동해 과충전과 과방전으로부터 전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충전과 과방전 등이 있죠. 무리하게 배터리를 들다가 떨어뜨려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이런 보호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간단히 한 바퀴 돌고 전비 테스트 해보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배터리가 2개 들어간 롱레인지 모델인데요. 생각보다 주행할 때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모히또는 전기 특유의 튀어나가는 토크 느낌을 내기보다 내연기관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스로틀감이 기대 이상으로 부드러워서 주행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원상 수치를 보기 전에는 모히또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리뷰 영상 만들면서 수치를 확인해보니 전장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블루샤크보다 길고 GS백보다 짧습니다. 전장이 짧다는 것의 이점 중 하나가 회전 반경이죠. 회전을 하거나 유턴 골목 탈출에 상당한 강점을 가집니다. 어쩐지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작아서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요. 다리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차체를 길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승차감인데요. 배터리로 인해 무게가 꽤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력있고 허리에 부담도 없고 너무 꿀렁거리지도 않는 적당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모터 출력은 5.6kW로 높은 출력의 와일드한 차량은 아니지만 적절한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 세팅으로 16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편안한 주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비 테스트 하러 가보죠. 우선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초반 출력이 낮게 느껴진다거나 가속도가 더디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차량과 충분히 호흡을 맞추면서 주행이 가능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고 속도는 50km로 제한되어 있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세팅이라고 보여지네요. 모히또에 듀얼 배터리를 장착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배터리를 다 소모하고 다음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터리를 20%까지 소모하고 다음 배터리를 또 20%까지 소모, 그리고 1%씩 번갈아 가면서 소모하게 됩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 리튬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낮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점점 빨리 닳거나 힘이 약해지게 세팅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출력 제한을 만들어 과방전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 이하에서 1%씩 번갈아 달게 되면 두 개의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히또는 출력 제한이 따로 없는데 이 이유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깜빡이 소리 조금 아쉽긴 합니다. 깜빡이 레버가 꽤 뻑뻑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 부드럽게 넘어가는 각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적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르막 오르는 힘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모두 변경하면서 주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총 주행거리 6.5km, 총 4%를 소모했습니다. 1.6km당 1%의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모드. 역시 드라이브 모드의 초반 출력과 차이점을 느끼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고 속도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로틀을 당겨 속도를 고정하고 모드 변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가끔 한 번씩 쓰면 편리하긴 합니다. 모히또는 주행할 때 특유의 묵직함이 있는데요. 특히 속도가 올라갈수록 안정감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24년식 모히또 차량으로 전국 일주할 때 비포장도로나 노면이 좋지 못한 길을 지날 때도 충격을 꽤나 잘 잡아줬었는데요. 25년식으로 넘어오면서 장착된 신형 서스펜션으로 인해 확실히 좋아진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전 반경 역시 상당히 좋네요. 오르막에서도 드라이브와 거의 비슷한 출력이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오르막 오를 때 힘이 좋아서 오르막 테스트가 상당히 기대되네요. 총 주행거리 6.6km, 배터리는 총 5%를 소모했습니다. 1.3km당 1%의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모드별 소모량 차이가 커 보이는데요. 테스트 거리도 짧았고 소수점까지 확인이 안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의 차이라고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150km 주행한 궁평항 영상 혹은 전국 일주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르막 테스트 하러 가보죠. 처음엔 노말, 평지에서 오르막을 만나도 힘이 부족함 없이 치고 올라갑니다. 정차 후 올라가도 무난하게 치고 올라가며 힘이 한번 붙은 후에는 끝까지 잘 유지하네요. 이번엔 스포츠. 역시 노멀과 스포츠는 출력에서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차 후 올라갈 때도 노멀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진 오르막은 모터 자체 힘만으로는 오르기 힘들어 보이고 내려서 끌바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게와 모터 출력에 비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네요. 자, 이렇게 기능부터 주행, 전비, 그리고 오르막까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의외였던 부분이 많은 모히또였는데요. 꽤 길게 느껴지던 차체가 수치상으로는 생각보다 짧았고 그로 인해 작아진 회전 반경은 편한 운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워낙 커서 차체의 무게도 무거워졌음에도 탄력 있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고 90km인 제가 탔는데도 가뿐하게 오르막을 오르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히또는 화려하거나 스마트한 차량은 아닙니다. 상당히 모던 클래식한 바이크이죠. 부드러운 주행의 질감, 탄력적인 승차감, 90km 속도의 퍼포먼스, 그리고 전국 일주도 가능한 160km 이상의 주행거리, 기본에 상당히 충실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히또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실고속주행 160km를 타보기도 했고 시내에서 50km 속도로 다니면 200km도 가능하겠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배터리가 무거운 게 단점이긴 하지만 200km 주행 가능한 자가충전 기종 중 배터리가 분리되는 거의 유일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집에서도 충전 가능한 200km급 전기 스쿠터를 찾는다면 시티플라이 모히또가 완벽한 해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시티플라이 모히또 리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과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